근데 노원병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그 조사가 지금 아직 이제 후보 등록이 되고 나서 여론조사는 다시 또 이제 세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노원병, 그래서 조사 결과가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근데 노원병은 지금 워낙 관심 지역이어서 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JTBC랑 한국갤럽이 5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네. 그 601명. 조사를 했고, 그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강현재 그 한국당에서는 그 강현재 변호사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에서는 김윤호 그 문재인 대선 후보 특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강현재 후보가 그 조사 당시에는 그 한국당 후보가 아니어서 후보로는 좀 빠져 있었고 네. 그 결과 나온 거 보면은 김성환 후보가 49.0%, 이준석 후보가 15.1%, 김윤호 후보가 6.4%, 그다음에 이제 없다, 잘 모른다 이게 29.6%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현재 후보가 빠졌지만은 29.6% 안에 이제 강현재 후보 지지율이 네, 숨어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9.6% 중에 네. 그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뭐 11%에서 20%까지 지금 나오니까요. 그 강현재 후보가 지금 인지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 15에서 20 사이 되지 않을까. 종편을 한때 열심히 보던 분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는 있는데 종편에 많이 나오셨죠, 이번에?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맞다. 예, 그래서 좀 잊혀졌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송파에 나오신 분이랑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노원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판세 정리가 좀 끝난 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크게 판 자체가 흔들리고 그럴 것 같죠. 판은 짜여졌다. 네,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네, 네. 이준석 후보가 참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래 이제 박근혜 퀴즈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퀴즈예요. 박근혜. 예. 이게 원래 퀴즈 붙는 게 제 기억에는 박세리 퀴즈 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처음 스포츠 아닌데 쪽에서 주로 퀴즈라고 나왔죠. 하는데. 그러다 네, 이제 그걸 해가지고 뭐 그리고 여기 강현재 씨는 네. 안철수 퀴즈라고 또 그렇죠. 하던 분인데 네, 지금 네. 당을 달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SNS 어디 인스타 쪽에서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강현재 후보 이렇게 사진을 놓고서 그 밑에 카피가 정치 소모품 이렇게 한 카드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정치를 참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렇게 자기 원래 입문한 그 후보와 같이 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젊은 후보들은 자기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쌓는 게 다음 정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행보였을 수도 있는데 정치에 들어와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위원장 하면서 벌써 이제 두 번째 또 선거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하버드대 출신이어서 굉장히 촉망받았었는데 지금은 신선한 이미지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약간 방송인 이미지로만 남아있고 이번에 이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에 총선 때 나오게 되면 과연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우리가 이제 우리 후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네. 이준석 후보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전에 네. 한번 이렇게 기사를 쭉 넘기다 보니까 7일 날인가 얼마 전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 눈 옆에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 네. 그게 뭐 후보 확정이 되기 전인가요? 7일이면? 그렇죠. 그럼 이제 뭐냐면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 좀 빨리 확정해달라는 네, 뭐 그렇죠. 그런 자리였나 봐요. 예. 하여튼 참 힘들어.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퀴즈일 때는 워낙 이제 명성이 인지도가 높았는데 그때 지역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아침에 아침 인사, 새벽 인사를 못 해가지고 후보 어머니가 항상 깨워가지고
겨우겨우 나와서 인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돈 적도 있었거든요. 키즈 맞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때 후보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막 그런 얘기가 돌았었던 적이 그런 적이 있었고요. 우리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는 이제 재선 구청장이신데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좀 실무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김성환 후보께서는 그 국회의원 보좌관 신계륜 의원님 보좌관으로만 시작을 하셨는데 정치를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구의원, 그렇죠, 구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이제 9대 10대 노원구청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우리 김성환 청장께서는 청와대도 근무하셨어요. 청와대. 그때 제가 본 기사에 그게 빠졌네요. 청와대 근무하셨었고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 하셨나요? 그때 정책 쪽에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책 조정인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 분야에도 굉장히 밝으세요. 또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대선 2002년 대선 때 정책위에서도 활동하셨었고요. 그래서 정책에 캠프에서 그렇죠.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밝으시고 그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그때 제가 언제 한번 그 우리 서울시장 경선 전에 그 후보들 이렇게 활동하실 때 박영선 의원님 그 행사에 한번 이렇게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그 강연 같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 같지가 않은 거야. 좀 교수님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 김성환 구청장님이라고 옆에서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노원은 지금 거의 좀 판세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노원이 여기가 이제 그 신흥 교육 명문지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 말고 강북에 그렇죠. 그래서 젊은 그 부부 이쪽 많이 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노원병 자체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저희 그 서울시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지역에서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저 김성환 구청장 서당케 한번 이렇게 모셔서 얘기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겠다. 그 우리 저 송파 후보 그때 확정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확정되면 한번 저희가 나와만 주시면 저희는 고맙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못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마 끝나고 모셔야 돼요. 선거 운동 중에 중에 한번 가능할까요? 저희가 찾아가야죠. 뭐 어디 저 후보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라고 우리 동네로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걸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9% 정도에 지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을 감안하거나 한다면 또 이 퍼센테이지 구조로 보면은 뭐 여기서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49, 15.1, 그다음에 6.4 정도의 아까 결과였는데 그 아까 안 끼은 강현재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순위가 바뀌거나 하긴 조금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노원병 지역 자체 성격상 이제 민주당 쪽이 좀 우세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근식 후보인가요? 그렇죠. 우리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은 지금 이 정도인데 왜 싸운 거지 그렇게? 그때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약간의 이제 힘겨루기였었죠. 각자 후보 대리전 같은 양상이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됐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는 유승민 후보 쪽에서 일단은 후보 승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2부에서 얘기할 송파는 또 아직 접전 중입니다. 현재 지금 오늘 밤이 결정 날 것 같은데요. 난리 났어 지금. 뭐 똥볼 얘기 나오고 지금 신났어 완전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변수가 하나 있다면 강현재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뭐 이제 정책 연합 내지는 선거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의 변수는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두 분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네. 후보끼리의 단일화 논의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충분히 그럴 여지는 그쵸.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성환 구청장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단일화라는 게 저희 당에서도 과거에 네. 어떤 때는 이제 단일화를 막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그때도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 말씀이 단일화라는 거는 정말 절박할 때 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가능성도 쉽지 않고 사실은 예. 그러니까 1과 1이 합쳐서 2가 안 되고 한 1.2 뭐 이 정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단일화라는 게. 이제 예전에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 물고인 쪽에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단일화를 하나의 단일화가 전략이었죠.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는데 그때 이제 통진당하고의 단일화 모습이 그때 네. 몇 년도였죠?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 이후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많은 회의론 같은 게 좀 기대도 줄어들고 예, 형성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 자기 힘으로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해서 선거에 임하는 거 그것이 더 좀 보기 좋다 이렇게 좀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 단일화라는 게 예전만큼 네. 참신함이나 그렇죠. 이게 절박함, 절실함 이런 거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단일화의 제일 처음에 시도된 게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종필 총리 DJP 연합. 아, 그게 절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처음 시작된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선거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었고 그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였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단일화의 모습들이 조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식상해진 거죠. 모든 그런 것 같아요. 좀 지나면 다 식상해져. 그게 잘하면은 좋은데 잘 못하니까 식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안에 내용을 담지 못하고 네.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니까 흉내내기만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는 인천 남동갑도 지금 재보궐 지역인데요. 네. 여기는 민주당은 맹성규 전 국토부 2차관을 이제 공천을 했고요. 네. 한국당에서는 윤형묘 변호사가 나오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명수 지역위원장, 정의당에서는 이혁재 전 중앙당 사무총장이 나오는데요. 이 인천 남동갑은 이제 지금 박남춘 그렇죠. 후보가 이제 나오시면서 보궐이 되는 재선거가 되는 지역인데 지금 인천 남동갑 같은 경우가 그 인천시청이나 교육청, 지방경찰청 이런 게 다 모여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1번지인 지역 인천에서는 네. 행정기관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서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박남춘 후보가 재선하시면서 이 이제 지역의 어떤 그거를 좀 구도를 바꿔 놓으셔서 어떻게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여기 행정기관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박남춘 의원께서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제고. 예. 인천에서는 제고라고 그렇죠. 하죠. 제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반을 잘 닦으시면서 이제 지금 성향이 조금 민주당 쪽 성향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한 물갈이가 많이 됐다. 네. 그리고 여기도 기울어진 농장이 좀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좀 바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이제 별 무리가 없으면 그 민주당의 공천 받은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그걸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로이슈랑 데이터앤리서치에서 ARS 유무선 전화 조사를 1,013명 한 게 있어요. 5월 4일, 5일. 네. 여기 이때 보면은 그 당 지지도가 여기 나오는데 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56%, 한국당이 23.4%, 바미당이 6.7%.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7.2%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후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인천 지역이 보통 이제 정식 총선 때도 보면은 네. 인천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석수 비율의 전국 비율과 거의
거의 비슷하게. 거의 반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인천이. 이게 균형이 기가 막히게 맞아지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천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사실 여론조사 하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또 여기가 또 충청 출신의 그 이쪽에 이주하신 충청향후회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한 30% 정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조금 그 여론조사 하는 데 있어서 잘 속내를 밝히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그분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하기가 좀 쉬운 지역은 아닌데 그래서 항상 어려워요. 인천 쪽 지역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특히나 여론조사 하려면 속을 안 드러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그 뭐 영종도라든지 신도시 개발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도심 지역이 계속 개발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면서 이게 지금 지역이 조금 그 흐름이 바뀌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천이. 제 처가가 동인천이에요. 예. 그래서 좀 가봐서 좀 알죠. 네네. 이 동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정치적 어떤 소견이나 이거를 뭐 그중엔 충청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군데서 온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잘 안 밝혀요, 자기 생각을. 근데 알겠습니다. 인천 남동갑은 조금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관심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의 해운대 을구 지역이에요. 네. 부산 해운대 을구 지역인데,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윤준호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텃밭을 가꾼 지역이거든요. 네. 거의 7년을 여기서 지역위원장 하시면서 학원과 식당 이렇게 지역에서 운영하시면서 여기 텃밭을 다진 지역인데 이번에 여기가 조금 관심 지역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보수의 텃밭인 지역인데 저 서병수 시장도 이쪽에서 이제 지역구였었고 근데 이번에 LCT 비리로 배덕광 전 의원이 이제 저기 아웃이 되면서 재보궐 지역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연 민주당이 당선이 될 것이냐,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지금 서병수 시장이 여기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장 선거는 좀 민주당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여기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지금 관심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 해운대 을 같은 지역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렇죠. 서울로 보면 서울의 강남이에요, 여기가. 이 해운대, 그렇죠. 해운대 가불 지역이. 다 아실 거예요. 가보면 고층 빌딩. 있고. 근데, 좀 전에 말씀 중에 제가 좀 솔깃한 게, 부산시장 선거와. 그 다음에 이 해운대 을 선거의 결과가 서로 어떤 관계를 보여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여기가 지금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홍준표 대표 친구라고 하는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혜성 전 참여정부 홍보수석이었던 3파전 그렇게 해서 3파전인데 이제 지역에서는 그러는 거지.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이 여기가 이제 여론조사 한국당 쪽 여론조사 전담해서 하는 연구원이니까, 이제 자기 조사는 해보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 있으니까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윤준호 지역위원장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이 텃밭을 가꿨고, 지금 부산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론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해운대 을이 그런 성향의 지역이라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인지 모르나 좀 더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건 없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를 백중 우세로 그냥 저는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백중 우세. 네, 백중 우세. 아니면 무슨 말이야? 백중 경합.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난 대선 때 보면 문 대통령이 37.7% 얻었어요. 근데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32.8% 얻은 지역이거든요. 그럼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백중경합 저는 그렇게 아니면 백중세 네네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 지역 문제가 저기 해운대 갑하고 을인데 여기는 을인데 갑 지역이 조금 더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갑은 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지역구인데 하태.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지역 발전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 박탈감 해운대 갑에 대비해서 여기가 그래도 그 부산 안에서는 강남이어도 그 해운대 갑을로만 보면 또 여기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엄청 심각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힘 있는 여당의 후보가 이걸 바꿔주겠다 하는 거에 유권자들이 이제 지지를 보낼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흐름대로 한국당의 후보를 더 선호할 것인지 그게 이제 지금 관심 지역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도 녹록진 않으나 네. 그러나 우리가 약간 우세하다. 네. 우세하다고 보여진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지역이 이제 김해을 지역. 김해. 네, 김해을 지역은 여기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네. 이번에 도지사 나오면서 재보궐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 김종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전략 공천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저께 그 봉하마을 갔을 때도 김종호 후보께서 이제 막 다니시면서 인사를 하고 인지도를 일단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열심히 막 악수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네. 네, 이분도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노무현 정부 때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서종길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에서는 김재국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무소속으로 이영철 전 시의원이 나왔는데, 여기가 지역이 지금, 여기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이 워낙 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진영, 그 봉하마을이, 근데 진영읍이 그 김해 갑으로 지금 편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좀 진영읍 자체가 김해을로 속해 있지는 않은데, 네. 그 대신 여기가 그 장유동 지역이 아파트가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이어서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표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네네네. 당선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김정호 후보가 좀 큰 무리가 없으면 당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김해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이제 김경수 후보께서 이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저희 덕헛 유세단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억에 나는 게 저희 사실 그 김해 그러면 맨날 어렵게 싸워오고 이런 동네로 지역으로 알고 갔다가 깜짝 놀란 게 가서 유세할 때 알았어요. 당선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열기가 이게 지금 그 경남이고 뭐 이래서 그게 아니네. 여기가 김해을이 약간 신도시, 수도권의 신도시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진짜 길도 큼직큼직하고 저도 유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분위기 좋았고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도 그래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남 도지사 선거와 김해을 선거는 뭐 상당히 같이 간다. 김해 시장까지 해서 세 개가 지금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민주당 쪽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우리 거죠. 후보가 약간 좀 인지도가 떨어져도 같이 편승 이제 효과. 그렇죠. 편승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밴드웨건.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밴드웨건에서의 밴드가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따라서 이제. 밴드가 되고. 네네네. 그렇죠. 악대가 되고. 따라서 가는 그런 모양새죠. 복습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 지역이 광주 서갑 지역인데요. 네. 여기는 민주당의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이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됐고 민평당의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 후보랑 이제 경합을 겨루게 되는데 지금 최근 4월 13일, 14일 조사 결과 보니까 그 송갑석 후보가 김명진 후보를 거의 6대1 수준으로 앞서더라고요. 65.2%고 10.2%로 나와서 이제 여기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은 한 이기지 않을까. 광주 서갑 지역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방송 자주 나오시는 박지원 의원이 맨날 이제 앓는 소리 하는 게 저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엄청나네요, 차이가.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대선 전에는 사실 민평당 후보들이 조금 앞섰죠. 했었는데 그러니까 총선부터 이제 대선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민평당 후보들이 그때는 민평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이었죠. 네네. 국민의당 후보들이 이제 상당히 민주당 후보들을
좀 많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선 지나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당이 또 쪼개지고 하면서 민주당으로 지지가 이제 확 쏠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6대1 구도로 지금 나타나는 자업자득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문덕이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사 자료들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네.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자료들은 전부 다 여기에 다 이제 업로드를 하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네, 누구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 서갑하고. 네. 김해시 을하고 인천 남동과 부산 해운대구 을 서울 노원병 이렇게 지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나머지 지역들 또 우리가 6곳. 네.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살펴본 지역 쭉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총평을 좀 해주시자면. 총평은 지금 일부에서 저희가 살펴본 지역은 다 민주당 후보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부는 네. 그러면? 2부는 조금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열세인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기분 좋으시라고 굿뉴스 먼저. 굿뉴스. 네. 네. 2부도 배드뉴스는 아닐 거야 아마.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 박영선 의원님 그 행사에 한번 이렇게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그 강연 같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네.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 같지가 않은 거야. 좀 교수님 같은 느낌이 네, 좀 약간 있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 김성환 구청장님이라고 옆에서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노원은 지금 거의 좀 판세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노원이 여기가 이제 그 신흥 교육 명문지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 말고 강북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그 부부 이쪽 많이 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노원병 자체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네. 저희 그 서울시당 네. 디지털 소통위원회 지역에서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저 김성환 구청장 서당케 한번 이렇게 모셔서 얘기 좀 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겠다. 우리 송파 후보 그때 확정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확정되면 한번 저희가 나와만 주시면 저희는 고맙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못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마 끝나고 모셔야 되나? 선거운동 중에 중에 한번 저희가 찾아가야죠. 네. 뭐 어디 후보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라고 우리 동네로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걸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49% 정도에 지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을 감안하거나 한다면 또 이 퍼센테이지 구조로 보면은 네. 여기서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49, 15.1 그다음에 6.4 정도의 아까 결과였는데 그 아까 안 끼은 강현재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순위가 바뀌거나 하긴 좀 조금 그냥 노원병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그 조사가 지금 아직 이제 후보 등록이 되고 나서 여론조사는 다시 또 이제 세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네. 예비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노원병 그래서 조사 결과가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근데 노원병은 지금 워낙 관심 지역이어서 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JTBC랑 한국갤럽이 5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네. 그 601명 조사를 했고 그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그다음에 이준석 그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강현재 그 한국당에서는 그 강현재 변호사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에서는 김윤호 그 문재인 대선 후보 특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강현재 후보가 그 조사 당시에는 그 한국당 후보가 아니어서 후보로는 좀 빠져 있었고 네. 그 결과 나온 거 보면은 김성환 후보가 49.0%, 이준석 후보가 15.1%, 김윤호 후보가 6.4%, 그다음에 이제 없다, 잘 모른다 이게 29.6%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현재 후보가 빠졌지만은 29.6%의 안에 이제 강현재 후보 지지율이 네, 숨어 있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9.6% 중에 네. 그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뭐 11%에서 20%까지 지금 나오니까요. 그 강현재 후보가 지금 인지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 15에서 20 사이 되지 않을까. 종편을 한때 열심히 보던 분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는 있는데. 종편에 많이 나오셨죠, 이번?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맞다. 네, 그래서 좀 잊혀졌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송파에 나오신 분이랑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노원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가 확정. 호소하는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 눈 옆에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 네. 그게 뭐 후보 확정이 되기 전인가요? 7일이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 좀 빨리 확정해달라는 네, 뭐 그렇죠. 그런 자리였나 봐요. 예. 하여튼 참 힘들어.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퀴즈일 때는 워낙 이제 그 명성이 인지도가 높았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아침에 네. 아침 인사, 새벽 인사를 못 해가지고, 그 후보 어머니가 항상 깨워가지고, 겨우겨우 나와서 인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돈 적도 있었거든요. 퀴즈 맞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때 후보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네. 이걸 할 수 있냐, 막 그런 얘기가 돌았었던 적이, 그런 적이 있었고요. 우리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는 이제 재선 구청장이신데, 네.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좀 실무적인. 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김성환 후보께서는 그 국회의원 보좌관 신계륜 의원님 보좌관으로만 네. 시작을 하셨는데 정치를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구의원. 그렇죠. 구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9대 10대 노원구청장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우리 김성환 청장께서는 청와대도 근무하셨어요. 네, 청와대. 그때 제가 본 기사에 그게 빠졌네요. 그 청와대 근무하셨었고요. 네, 그때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 하셨나요? 그때 정책 쪽에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책 조정인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 분야에도 굉장히 밝으세요. 또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대선 2002년 대선 때 정책위에서도 활동하셨었고요. 그래서 정책에 캠프에서 그렇죠.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밝으시고, 그,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예. 그때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서울시장 경선 전에 그 후보들 이렇게 활동하실 때 안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노원병 지역 자체 성격상 이제 민주당 쪽이 좀 우세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근식 후보인가요? 네네, 그렇죠. 거기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분들은 지금 이 정도인데 왜 싸운 거지, 그렇게? 그때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약간의 이제 힘겨루기였었죠. 각자 후보 대리전 같은 양상이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됐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는 유승민 후보 쪽에서 일단은 네네 후보 승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2부에서 얘기할 송파는 또 아직 접전 중입니다. 네, 현재 지금 오늘 밤이 결정 날 것 같은데요. 난리 났어 지금. 네. 뭐 똥볼 얘기 나오고 지금 신났어 완전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변수가 하나 있다면 강현재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뭐 이제 정책 연합 내지는 선거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의 변수는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두 분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후보끼리의 단일화 논의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성환 구청장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단일화라는 게 저희 당에서도 과거에 네. 어떤 때는 이제 단일화를 막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그때도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 말씀이 단일화라는 거는 정말 절박할 때 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가능성도 쉽지 않고 사실은 예. 그러니까 1과 1이 합쳐서 2가 안 되고 한 1.2 뭐 이 정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단일화라는 게. 이제 예전에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 물고인 쪽에 있을 물고인 쪽에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하나의 단일화가 전략이었죠.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는데 이 되면서 어느 정도 판세 정리가 좀 끝난 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크게 판 자체가 흔들리고 그럴 것 같죠. 판은 짜여졌다. 네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네. 이준석 후보가 참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래 이제 박근혜 퀴즈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퀴즈예요. 박근혜. 예. 이게 원래 퀴즈 붙는 게 제 기억에는 박세리 퀴즈 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처음 아닌데 스포츠 쪽에서 주로 쪽에서 먼저 퀴즈라고 나왔죠. 하는데. 그러다 네네. 이제 그걸 해가지고 뭐 그리고 여기 강현재 씨는 네. 안철수 퀴즈라고 또 그렇죠. 하던 분인데 네, 지금 네. 당을 달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SNS 어디 인스타 쪽에서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강현재 후보 이렇게 사진을 놓고서 그 밑에 카피가 정치 소모품 이렇게 한 카드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정치를 참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렇게 자기 원래 입문한 그 후보와 같이 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젊은 후보들은 자기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쌓는 게 다음 정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행보였을 수도 있는데 정치에 들어와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위원장 하면서 벌써 이제 두 번째 또 선거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하버드대 출신이어서 굉장히 촉망받았었는데 지금은 신선한 이미지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약간 방송인 이미지로만 남아있고 이번에 이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에 총선 때 나오게 되면 과연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우리가 이제 우리 후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네. 이준석 후보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전에 네. 한번 이렇게 기사를 쭉 넘기다 보니까 7일 날인가 얼마 전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